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어휘론 제6주차 보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6주차 강의 자료 업로드한 거 다 준비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관계에는 절대적 동의 관계, 상대적 동의 관계, 근의 관계 이렇게 있었었죠. 그 다음에 반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반의어, 그 다음에 상대적 반의어, 관계적 반의어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념들 명확하게 이해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상하위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관계가 상하위 관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A는 B의 한 종류이다. 라는 이제 공식이죠. 중국어 같은 경우는 A 是一种 B 요 구조에 넣었을 때 성립하면은 그 A와 B는 상하유어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와 부분 관계에 대해서도 했었는데요. A는 B의 일부분이다. A 是 B의 一种, 이 관계가 성립하면은 전체와 부분 관계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A와 B를 주어지고 그게 상하위 관계인지 전체와 부분 관계인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복습을 해보면 상하위 관계는 A는 B의 한 종류이다가 성립하게 되면 B는 상위어가 되고 A는 하위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식품이나 그다음에 면류, 그다음에 만두 이렇게食品, 面食, 饺子 이렇게 보았을 때 점점 하위어로 갈수록 여기서 하위어는 饺子고 상위어는 食品이죠. 이렇게 점점 하위어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용 대상이 줄어들죠. 적용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하위어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상 특징이 점점 많아지죠. 즉, 가장 왼쪽에 있는 상위어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포괄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하위어로 갈수록 특징이 많아지면서 개별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위어로 갈수록 적용 대상이 줄어들고, 그 반면에 대상 특징은 많아진다. 반대로 상위어로 갈수록 적용 대상이 많아지며 대상 특징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와 부분 관계에 A는 B의 일부분이다. A 是 B의 一部分. 이렇게 말했을 때 B는 전체가 되고 A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학생, 学生, 大学生, 中学生, 小学生 이런 관계는 사실 A의 공식에도 상하의 공식에도 성립하고 전체와 부분 관계의 공식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상하의 관계도 되고 전체와 부분 관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와 부분 관계를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체와 그것의 구성 성분의 관계. 즉,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나왔었듯이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을 구성하는 성분에는 문도 있고 창도 있고 지붕도 있고 담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은 집의 한 종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죠. 상호의 관계는 X가 되고요. 문은 집의 일부이다 이렇게 전체와 부분 관계 공식에 넣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전체와 부분 관계의 두 번째 종류는 바로 전체하고 그것의 각 구성원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우리가 앞서 봤던 이 学生, 大学生, 中学生, 小学生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전체와 구성원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금속, 금, 은, 동, 철, 주석. 이렇게 금속은 그 구성원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철도 있고, 주석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와 구성원의 관계도 전체와 부분 관계에 속하게 됩니다. 즉, 정리하게 되면은 전체와 부분 관계는 사실 전체와 그것의 구성 성분의 관계, 그 다음에 전체와 각 구성원의 관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전체와 구성원의 관계는 사실상 전체와 부분 관계이면서 모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위 관계도 성립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제가 있었죠? 이렇게 단위어, 적당한 단위어를 쓰는 건데,
그 반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먼저 찾고 그것에 대한 반의어를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좀 빨리 끝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뭐를 찾는 거죠? 적당한 단위어를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어 관계를 그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음절수. 웬만하면 음절수가 맞는 게 좋겠죠. 단위 관계에 있는 두 단어의 음절수가 같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품사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층차, 상하위어 관계에서 층차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동일한 층차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속 의미도 사실 같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반의어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난 같은 경우에 반의어는 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는 우, 성은 死, 링차오는 笨拙, 그 다음에优点은,缺点은 优点, 그 다음 위주는聪明, 그 다음에 败仗, 胜仗, 그 다음에 헤이브리우치오의 반려는 발부츠리에, 그 다음에 헤이후후의 반려는 량징징 내진 량堂堂, 그 다음에 慷慨는 吝啬, 浪费는节约, 그 다음 大方은 小气, 이런 것들이 반이어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오픈 채팅방에 올리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제6주차 단어의 의미 변화와 다이어, 그다음에 단어의 의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단어의 의미 변화와 다이어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단어의 의미 분석 관련된 부분 한 PPT 한 세네 장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제7주차 다음 주에 같이 7주차 내용하고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6주차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단위어하고 다이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를 분석하는 방법. 특히 이제 단위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이어의 의미와 의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위어. 단위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의미가 하나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휘 중에서는 딱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일상에서 아주 흔한 어떤 사물의 명칭, 그다음에 고유 명사,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은 단어입니다. 의미가 딱 하나지 거기서 뭐 파생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죠. 주어즈, 뭐 탁자, 그다음에 니우, 뭐 소,沙发, 소파, 电视机, 뭐 텔레비전, 电脑,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들 아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의 명칭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인명, 사람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지명에 해당하는 고유명사도 뭐 단어지 뭐 다른 의미를 여기에 뭐 부과할 것들은 없죠. 그 다음에 전문 용어, 외인, 부인 우리 이런 거 했었죠. 뭐 자음, 모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샤오슈어 소설. 그 다음에 뭐 네이크, 내과 이런 것들은 뭐 다이어로 만들 수가 없죠. 이런 것들 다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 그럼 왜 다이어가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가 당연히 이제 막 생겨났을 때는 의미가 하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객관 사물, 즉 우리의 세상은 이제 점점 부단히 발전하고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객관 사물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어휘는 유한하죠. 유한하죠. 근데 객관사물은 무궁무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의 수량과 그다음에 이 표현의 수요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물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의미를 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단어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원래 기존에 있던 단어로 원래 의미와 관련된 기타 사물 현상을 표현하면서 다이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죠.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그 다이어가 생겨나게 되었느냐라고 보았을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의 어떤 소통 기능에 의한 것, 그다음에 언어의 경제 원칙에 의해서 무수하게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단어로, 최소한의 단어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무한하게 단어를 만들어낼 수 없어서 다이어가 생겨난 게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형태가 갖고 있는 새로운 이제 의미 항목만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의미 항목과 그다음에 원래의 의미 항목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사물의 명칭은 단이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가 생겨나게 되는데, 현대 중국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대 중국어 어휘의 절대 다수는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자체는 이츠 또 이가 아주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배웠던 현대 한어 사전만 펴보더라도 하나의 단어가 상당히 많은 의미 항목을 가지고 있죠. 그게 다 이제 다이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다이어는 동사와 형용사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을 단자 또한 같은 경우도 이제 길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고, 缺少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단점이라는 의미도 있죠.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오쇼, 한국어로 읽으면 보수죠. 그래서 바오쇼 하면은 바오쇼 미미 하면 비밀을 지키다라는 뜻이죠. 또 지키다, 밖으로 누설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게 보수적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와 형용사에 상당히 이 많은 다이어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어 같은 경우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조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 뭐예요? 다이즈 후이 쪼르러. 이제 걷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의 두 번째 의미는 뛰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떠나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죽는 것도 이제 조라고 가리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관계에서 이제 왕래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고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露出 이제 누설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改变 或失去原样원래의 모습을 에서 이제 바뀌다, 원래의 모습을 잃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의 현상,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항목과 의미 항목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개념적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 그 다이어의 그 각각의 의미 항목은 사용 빈도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걸 이제 상용된다라고 하죠. 상용되는 의미 항목, 그 다음에 비상용 의미 항목이 있게 되는데요. 가장 상용되는 의미 항목이 기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샤오시라고 했을 때 기본 의미는 정보, 뉴스, 보도, 기사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편지나 소식, 야오, 인신에선 편지, 소식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주 쓰는 의미가 기본 의미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위 같은 경우도 재촉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촉진시키다, 빠르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재촉하다라는 의미가 더 상용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본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어에는 이제本意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본의 내지는 한국어로 해석할 때 본래 의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두 개, 뭐 용어 둘 다 성립합니다. 본의, 본의라고도 하고 본래 의미라고도 하는데 중국어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단어의 최초 의미. 최초의 문헌에 등장한 그 의미가 바로 本意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의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응되는 의미.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응되는 의미가 기본 의미예요. 이 본래 의미와 기본 의미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걷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반면에 이번이 즉 문헌에 가장 최초로 출연했을 때 한비자에 가장 먼저 출연했는데 그때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투조, 추주, 저징얼스라고 해서 여기서 조는 토끼가 걷는 게 아니라 토끼가 뛰는 겁니다. 토끼가 깡총깡총 뛰다가 뭐요? 구루터기에 부딪혀서 목이 꺾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조는 걷다가 아니라 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조가 가장 먼저 문헌에 출연했을 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学者, 학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중국에서 학자라고 하면은 어떤 학술적인 성취가 있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가장 먼저 출연했을 때 출연한 문헌에서 그 학자 의미는 지우쉐더른, 학문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 우리 이제 학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知学者 웨이지. 그래서 옛날에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찐즈学者 为人. 그래서 뭐요? 오늘날의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렌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이제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논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라는 개념 자체가, 번이와 찌번이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제 쌍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향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窗子, 창문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시경의 맨 처음에 사이샹 찐후라고 해서 창을 막고 진흙으로 문틈을 메우다라고 하는 그런 시경의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샹은 그 뭐요? 창의 의미예요. 창문, 창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번이와 찌번이가 다르다라는 것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생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기본 의미에서 그와 관련된, 여기서 관련되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다른 의미가 들어오면 그건 파생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갑자기 새롭게 들어오면 파생 의미로 보지 않고 기본 의미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이 되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파생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생이라고 하는 거 중국어로 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생은 그 다이어가 생겨나는 아주 중요한 경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경로가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깊을 심자죠. 깊을 심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 첫 번째 예를 보면은 这口井很深, 이 우물은 아주 깊다. 깊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의 기본 의미예요. 그런데 이 깊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 연결이 돼서 깊은 정도,深도, 깊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서 파생이 됐죠. 깊은 정도가 명사화되면서 깊은 정도가 된 거죠. 깊이. 깊은 정도, 깊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深奥不容易懂, 되게 심오하다라는 의미. 깊기는 깊은데 원래의深은 물의 깊이가 깊은 건데 거기서 이 물이 아니라 추상화돼서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깊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심오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时间的 장조, 시간이 아주 깊고 오래되는 거라고 해서 时间的 장조, 시간이 아주 오래되다라는 의미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깊은 게 어떤 정도의 깊음으로 추상화돼서 정도가 어떤 정도가 높다라는 의미도 돼서 我和他的交情很深, 나하고 그의 우정은 아주 깊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원래는 기본 의미는 물이 깊이가 깊다라는 단어가 깊이라는 명사도 되고 심오하다, 시간이 오래되다,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파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의미가 다른 파생 의미를 파생하는 그 과정이 기본 의미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이라고 하면 사실 가벼운 거죠. 무게가 가볍다라는 의미예요. 무게가 가볍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추상화되면서 수량이 적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수량이 적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후자이 샤 어떤 책임이 적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적게 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가볍다가 부담이 적다,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의미들로 파생되는 과정이 다 파생 의미를 나타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춥다도 마찬가지죠. 온도가 낮다라는 것이 기본 의미지만 온도가 낮다에서 시작해서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거예요? 되게 그 차가운 거죠. 不热情, 冷冷地说 이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冷或冷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寂静 不热闹라고 해서 이제 그 되게 조용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있지 않은 적막함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은유적 의미, 그다음에 환유적 의미 이런 의미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미가 파생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의미가 여러 가지 다른 파생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에는 어떠한 규칙성이 존재하더라라고 해서 다이어의 의미 확장의 공식을 밝혔습니다. 1991년에 하이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모든 언어에서는 다이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다이어가 생겨나는 과정에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 요걸 이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체로 확장이 되고, 어떤 물체는 행위로 확장이 되고, 행위는 공간, 공간은 시간, 시간은 질로 확장되는 것이 어떤 다이어가 생겨나는 과정이더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좀 이제 구체화시켜 보았을 때, 사람에서 짐승, 짐승에서 생물, 생물에서 무생물로 이렇게 의미가 확장될 수 있고, 어떤 구체적인 것은 추상적인 걸로 이제 의미를 확장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은 시간, 시간은 추상적인 걸로 확장이 될 수 있으며, 이제 물리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것은 심리적인 것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비유적인 것, 그 다음에 관용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 내용어, 기능어라고 하는 것은 다 배웠죠? 실사에서 허사,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이렇게 기능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요소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일종의 규칙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뭐, 비단, 뭐,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다이어의 파생 과정은 다 이러한 어떤 의미 확장의 공식으로 다 설명을 대부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비하인드하고 백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이제 백 같은 경우는 원래 등이라는 의미잖아요. 사람의 인체, 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거기서 파생이 돼서 또 공간, 뒤라고 하는 공간이 됐죠. 그렇죠? 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공간은 또 시간으로 가고 왜냐면 이제 비하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한 뒤에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비하인드 같은 경우는 어떤 지능 발달이 늦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질적인 측면, 이게 퀄러티 질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체가 공간이 되고, 공간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질로 이렇게 확장되는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이렇게 파생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 뒤에 흙이 묻었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의 뒤쪽, 그 다음에 그 건물 뒤에 주차장이 넓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뒤는 공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한 시간 뒤에 만나자라고 하면 이 뒤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나는 수학에서 많이 뒤진다라고 해서 뒤는 어떤 질적 측면에서 뒤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뒤지만 이렇게 인체에서 공간, 공간에서 시간, 시간에서 질
이렇게 의미가 파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동사 이제 가다. 한국어에서 이제 가다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가는 거는 이제 가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 실사죠. 내용어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어 가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일이 이렇게 되어 가다라고 했을 그 가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 한국어에서 가다도 마찬가지로 내용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이 중국어에서 샤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다와 간다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o가 원래 가다라는 의미인데 he's going to come이라고 했을 때 여기 be going to의 going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의미 확장의 이제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 현상이 되는 데는 뭐 비유적 의미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어에서 이제 흥망황하면 이제 실제로 진짜로 이제 잠꼬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비유된 의미로 어떤 실현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죠. 그다음에 까오펑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 산봉우리예요. 높은 산봉우리라는 의미인데 거기에서 비유된 의미로 어떤 발전 단계의 최고점을 나타내고요. 그다음 호타이 같은 경우도 사실 무대 뒤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를 사용할 때 이제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죠. 특히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동사나 형용사가 상당히 많은 이제 다이어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这件事我对他讲过了에서 讲은 수의 의미죠. 그다음에 这本书是讲语法的에서 讲은 제시의 의미고요. 他买东西很会讲价라고 하면 讲은 상의의 의미고 我们要讲文明讲礼貌에서 讲은 讲求가 되죠. 하나의 장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맥과 그다음에 사용 환경에 연결해서 이제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는 또 이렇게 다이어가 많기 때문에 造成起义,起义가 이제 기의, 즉 이제 중의적 해석을 말하게 됩니다. 한국어로 이제 중의적 해석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昨天我遇到了一位老运动员. 그래서 라오는 그러면 중국어가 이제 다이어가 많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라오는 나이가 많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경험이 풍부하다는 의미일까? 라고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我借他一本书에서 借는 뭐 하는 거예요? 빌려온 건지 빌려준 건지 이것도 이제 문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요. 他想吃饭, 판이 이제 뭐 미판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밥을 가리키는지 구체적,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연습 문제 1번인데요. 지금 5가지 문장은 5개의 문장 모두 다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어지려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중의를 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며, 그 다음에 그 중의를 없애려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거 여러분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과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문제예요.漂亮하고 웨이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 다이어입니다. 주어진 다이어의 문장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시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方便,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로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세 번째입니다. 밑줄진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기본 의미인지 파생 의미인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연습 문제 1번, 2번, 3번까지 여러분이 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어의 의미 분석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7주차에 같이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6주차 보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클래스에서 올렸듯이, 제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손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서 이제 그 통증이 심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부득이하게 휴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수업은 오늘의 이 보강 동영상으로 대체하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좀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동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다가 뭐 질문이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에 올리거나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7주차 수업 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강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